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당연히 궁금할 거고, 권리 산정일 기준이 언제냐,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분양 자격에 관한 법령 및 조례, 이것은 빈집 및 소금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 33조 있고 37조, 38조. 아까 33조, 아까 방금 언급했다 33조 내용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인데, 1주택 공급은 1세대 1주택 원칙이다. 한 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하나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토지 소유자도 돼요. 근데 이런 것은 1세대 1주택 원칙인데, 이제 권리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건 나중에 배우고. 그럼 2주택 공급은 종전자산 가격 범위나,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액이 큰 사람들도 당연히 두 개를 줘야 될 거고, 주거 면적, 그러니까 뭐 140제곱미터니 120제곱미터니 뭐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이상 된 사람들한테 1+1 더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근데 단 1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미만 그걸 하나를 취득해야 되는데, 뭐 3년간은 전매 제한이 금지된다, 이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3주택 공급자는 이제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3주택을 가능한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권리가액이 3주택이 되려면 최소 얼른 생각해도 한 20억 가까이 이상 돼야 된다, 그 소리라는 거죠. 이해는 갈 거고. 그리고 이제 3주택이 가능한 것은 또 한 가지, 꼭 다가구가 아니라 상가주택도 워낙 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토지가 분리돼 있고 뭐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한 조합원으로 볼 때는, 조합원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토지 두 개 가져갔다 가자고, 건물 하나 가져갔다 3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두 개 주택 가져가고 워낙 커서 상가는 한 주택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3주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조합원이 2명이지만은, 뭐 다른 적이 딸이 있거나 하면 뭐 가족 간에 세대원이 다르다, 뭐 이러면은 뭐 3개, 이론상으로는 3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말이니까, 그런 방법은 있다. 건물 입장에서, 상가 건물 입장에서는 3개가 나오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조합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명, 2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럼 주택수만큼을 또 주기도 하는데,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주택, 국가 지방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이 가지고 있는 경우,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 주택수만큼 안 줘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공유 지분으로 있을 때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뭐 시도 조례를 따라 주택 공급을 한다. 근데 이거는 종전자산 가격이 큰 경우에는 그냥 뭐 2명이 공유해도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이 뭐 그 14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렇게 컸을 때는 나오는 건데, 그 안 되더라도, 그 이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이제 조금 시도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1주택은 주택 기준으로는 종전 건축물 소유 중 주택을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면 뭐 조그만 4평짜리도 나와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좋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은 또 안 나와. 그런 경우에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약 27평 이상인 자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 경우는 도로 같은 걸 말한 거예요. 사실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권리가액이 많아서 최소 단위 면적 이상이잖아요. 그 분양가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나와요.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 2억 뭐 이 정도밖에 안 쳐지니까 90제곱미터라고 해도 이것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형편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나온다. 그 다음에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분양 공동주택 1가구 추산화 이상. 그러니까 최소 분양 단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5평이다 그러면 25평이 최소분이다 그러면 이거 이상인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저하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17평으로 한 라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 분양 단위를 좀 작게 해서 좀 많이 구제할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노인들도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 하신 분들 또 입주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 형태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으로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예외 조항 토지 면적 그 다음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권리 산정일 기준에 토지의 일부 공유 지분 뭐 토지 분리 분할하고 취득해도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여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단 말은 표시는 안 나왔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는 좀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어떤 내가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권리가액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조금 남의 것을 좀 획득하면 되지 않냐. 남의 지분 일부만. 조합 설립 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공유 지분을 취득해도 안 되고 지분을 쪼개도 안 되고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해도 안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0평 가진 사람한테 하여튼 조그만 걸 쪼개서 20평을 가지고 와도 실제로 27평 이상이면 된다겠는데 40평을 채워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면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조항 또 한 가지는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62년 이전에 가구별 독립 주거 형태로 돼 있거나,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로 정관에서 주택 공급을 인정한 경우에 된다 이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주택 공급을 정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62년 이전이니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지만은 간혹 있어요. 토지에서, 한 토지에서 이렇게 지분을 쪼갠단 말이에요. 요게 한 집, 요것도 한 집, 조그맣게 지어요. 요것도 한 집, 요것도 한 집. 독립된 가구가 이렇게 지어진 경우 있어요, 단층으로. 오막살이 같이. 그러니까 판잣집, 일명 판잣집.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각각 또 구분 등기가 돼 있어. 나는 몇 평. 그래서 이제 가구별로 지분 등기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각각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집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 하나밖에 인정 안 해준 거고, 두 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만약에 나눴다 가면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이 쭉 가지고 있었거나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 그 다음 37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아까 이제 아까 좀 한번 건너뛴 거 하나 있었는데, 소유 형태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으로 분양 대상자로 보는 거.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도. 권리 산정일 이후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다가구 주택이 옛날에 주차 요건 요건이 갖춰진 경우 있어요. 그 경계선에서 그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 인정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인 경우, 1세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아빠, 엄마, 아들.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덩치가 커. 작지는 않아. 근데도 이게 한 세대용 구성이었고, 한 집에 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물론, 이런 예가 간혹 있어요. 실제로 있어. 쪼개놓지, 나중에 주소를 이전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따로 살거나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한 집에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문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기점을 해줬을 거야. 나는 안 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분양 안 받아야지. 내가 왜 받아, 그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조언을 들어보니까 왜 분양을 당신이 안 받아? 이 건수인데. 한 집에 몇 억씩 버는데 왜 안 받냐, 바보같이. 하나만 왜 하나만 받냐고. 너 잘못했다. 이거 5억 떨어지고, 이거 7억 떨어지고, 요거는 어차피 2개짜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10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얼마나 억울해요? 그건 누구 존이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기한 거를. 그 다음에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필지도 원칙으로는 만약에 이게 60평이다. 이거 4명이서 가지고 있다. 그래 봐야 공유지분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1+1 대상이니까 2개가 나오는데, 토지 지분 9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수산액 이상 분양 대상은 제라고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원칙으로는 여러 명이 해도 하나요. 이거는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본다. 근데 이제 아까 배웠던 거, 종전 자산 가치가 최소 분양단위 이상의 되고 2배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2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나온다 그러면 3개 이상이다 그러면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 한 필지 토지를 권리 산정일 이후에 여러 개 필지를 분할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권리 산정 이전에도 같이 있는 것도 안 되는데 권리 산정 후에 쪼개면 그건 누가 해주겠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것 없고.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서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 건축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거예요. 준공 이후, 그러니까 하나 범위에 토지 주택을 준공 이후 토지 건축을 각각 분리하여, 이거는 권리 산정일 이후라는 소리예요. 이후. 이걸 빠졌는데, 권리 산정일 이후에 준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라니까.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기준일이고, 재개발은 구역 지정일이라는. 권리 산정일 이후 나대지의 신축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
이유라니까, 이유. 권리산정일, 무조건 권리산정일 기준이요. 그럼 이후에 증가되면 되겠냐고. 건조물을 철거하고 다섯일동 이전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후에 했다는 거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공급 기준으로 야, 분양 순위가 어떠냐.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는데 이 경우 권리가액이 두 개의 분양주택가의 사이에, 이게 이제 사이란 말이 지금 뭐 25평, 34평 두 개를 신청했다 하자고요. 이게 7억이고 이게 9억이라 하자고. 근데 9억을 초과하고 이 권리가액이 9억을 초과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6억이잖아요. 권리가액을 초과하고 이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들어주겠다. 그 내용이는. 이제 해당 신청에 따른다. 분양 신청자가 두 개 신청하면 두 개 주고, 한 개 주면 한 개 주면 되는 거고, 한 개 신청하면 한 개 주면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간혹 못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따로 정하면. 그 다음에 권리가액 순으로 분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신청했을 때는 권리가액 순으로 분양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일 규모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당연히 권리가액 순이죠.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공개 추첨하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큰 재개발 단지는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은 몇 세대 단지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주택의 동층 호호 결정은 공개 추첨한다. 공개 추첨. 주택 공급 기준 등에서 상가 등 뭐 이런 부대시설 우선 공급 순위를 상가에 관계된 거예요. 상가 등 부대시설 우선 공급. 상가나 부대시설 뭐 다른 거 그런 것을 분양받을 이제 순위. 그럼 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나는 뭐 어떤 거 신청했는데 저거 줄까 안 줄까 막 이렇게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문의도 하고 막 그래요. 나가 주택이 있는데 앞에 상가 하나 받고 싶은데 나 받을 수 있어요? 따진 사람들이 있어요. 문의한 사람 궁금해서. 이 경우에는 상가잖아요. 해당 없음. 그 상가를 쓰고 있는 경우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 순위가 1순위, 2순위요. 1순위자는 누구냐? 상가를 쓰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 응? 인허가 낸 사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권리가액 최소 분양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가 이상인 경우가 1순위요. 그 다음에 이하는 좀 밀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상이 우선이고, 이하는 이상이더라도, 이상이더라도 인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또 2순위로 밀리고, 공평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공동주택 유무, 분양 유무 신청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관계가 없다. 그 내용이요. 일단은 종전 건축물 중에 상가를 쓰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무조건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근데 요것도 그러면 나 무조건 받겠네? 그게 아니에요. 또. 아까 뭔 규정이 있었냐 그러면 권리가 순으로 준다고 했어요. 권리가 순. 좀 많이 50억 평가받은 사람이 권리가 된 사람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10억 있는 사람, 10억 권리가 산정된 사람보다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가로 안 쓰고 있는 경우. 이것도 상가로 안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인허가 사업자 등록증 안 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권리가액 최소 분양단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 이상인 경우. 이하면 신청 자격이 또 안 돼. 이거는 조금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50평이요.
아니, 40평이라고 하자고. 40평이요. 근데 이게 평가액이 40평이면 좀 애매한가? 50평이라고 하고 평가액이 20억이다. 근데 아파트를 권리가가 20억이면 좀 크죠? 그래, 권리가가 20억이라 하고, 뭐, 2주택을 신청했어. 근데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17억이다. 3억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가 3억. 3억짜리가 있냐요, 그거예요. 3억짜리가 없고 3억 3천이다. 최소 분양단위가 상가 최소 분양. 3억 3천이면 자격이 안 돼버린다. 자, 그런 내용이 일례로. 그러니까 뭐 10평짜리가 뭐 3억 천이라고 해도 자기가 3억밖에 아니면 안 된다. 미분양 됐을 때는 좀 이제 달라지죠, 이제. 그리고 이것도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가 또 순위가 1순위고, 여기 두 개 중에서도 분양 받는 사람이 또 밀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밀리고,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공평하긴 해. 그렇지만은 뭐 어디 가나 뭐 억울한 사람은 좀씩 있긴 있을 거야, 아마. 그냥 질의응답. 그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2주택을 공급받을까 못 받을까? 원칙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리가액 내에서 건물 면적 기준으로는 안 되는데, 종전 주거전용 면적이 범위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급부는 우리가 분양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종전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되면은 2주택도 사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정관에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뭐 정관에 넣으면은 이게 원래는 국토부에서 안 된다 해도 정관에 넣으면 나중에 부정자로 탈락이 되나? 하여튼 이거는 연구를 또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어떤 것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 그 소유자에게 권리가액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두 채는 아파트만 두 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법은 단순히 가격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상가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두 채 공급이 가능하나, 하나라고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상가 공급이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상가를 공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단 아파트만 두 채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남아. 평수가 막 34평 뭐 보통 이런다 하면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의 반값에 가져갔다. 간단하게 얼른 생각해도 뭐 6, 7억, 8억 뭐 이렇게 벌잖아요. 얼른 생각해도.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한 거고, 단 만약에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가 앞 전면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예상이 돼. 2천만 원에 줘버려. 이거 신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2,500이라고 하면 또 2,500이라고 해도 뭐 나쁘진 않겠네. 반값에 줘. 이건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아파트만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뭐 주택 가지고 있으면 죄인인데 뭐로 아파트만 가져가요? 반값에 가져가면 상가도 나쁘지는 않다. 단 상가는 지금 요즘 뭐 재택 시대가 많으니까 또
전자상거래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사 상가주택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추가로 상가 분양권, 당연한 거 아닌가? 아파트 분양권 외에 상가를 받을 수 있냐? 남을 때,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받고도 권리가액이 남을 때 상가 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나, 관리처분 등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순위에 따라서 밀릴 수 있다. 뭐 상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간다고 꼭 장담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주택 한 채, 상가 한 채 각각 분리가 돼 있다고. 이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냐? 당연하다. 이건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상가 한 채를 소유했어도 순위에서 또 밀리면 안 돼.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남은 권리가액으로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순위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1주택자도 2주택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이 넘으면, 크면은 140제곱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 가격이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종전자산 가격이 넘으면, 아까 그 사이에 있으면 그 사람 선택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고. 근데 단 이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이 전매 금지고, 3년 동안 59제곱미터 나대지도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지. 원래는 이제 90제곱미터 이상 분양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공급대 1가구 추산액, 그러니까 분양가 이상일 경우에 분양권이 주어진다. 뭐 꼭 50제곱미터, 이것은 이제 일례로 그런 거지. 9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거 원칙은 90제곱미터 이하 나대지도 이렇게 한 게 더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미만이라고 해야 돼. 아까 내가 이하라고 했죠. 미만의 토지로 현재 분양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부 분할을 지금 아까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는 부족하다고 해서 3평이 부족해. 3평을 사가지고 채웠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90제곱미터인데 88이요. 그러면 2제곱미터 한 평도 안 되는 게 부족하다. 한 평도 안 되는 게 부족해. 억울하잖아. 그래서 세 평, 두세 평을 샀어. 근다고 해서 이거 안 된다니까. 공유 지분으로 10평짜리가 된 것을 샀어도 안 된다는 거야. 공유 지분으로 돼 있어도 토지를 쪼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이 토지를 또 분리하고 사도 안 된다는 거야. 건물을 사버리면 되겠죠, 당연히. 건축물은 입주권이 있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지만은 토지를 쪼개 사도 전체를 사도 안 된다. 자, 그런 건데, 이제 이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가 엄청 크다.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 건물까지 다 사버리면 이제 2개는 받겠죠. 이제 그런 거.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 사버리면 될 것 같아. 다 사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쪼갠 게 아니니까 합산이 돼서 주택을 3개 받는다든가, 3개 못 받으면 2개라도 받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